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명희 교수 상담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어, 우선 제가 오늘 이 영상이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첫 번째는 김명희 교수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과 부부 이야기 그리고 상담 이야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갈등의 요인이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라고요.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부가 됐든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됐든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이런 조직 구성원 간에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이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무 학구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또 여러분들 마음에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편에서 제가 부부 관계에서의 오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요인을 어린 시절에 그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해결된 상태에서 부부가 결혼했을 때 그 채워지지 못했던 그 상처도 될 수 있겠고 또 미해결된 욕구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이제 서로가 배우자에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기대의 잣대가 있어서 그러한 기대의 잣대 때문에 이게 부부의 갈등이 아주 서로가 이제 자기의 상처를 투사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건데 본인들은 사실 그것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자를 볼 때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걸 알 수가 없고 또 본인도 그걸 잘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부부도 너무너무 갈등이 많아서 지금 결혼 6년 차인데 지금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둘인데 아이만 아니면 결혼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아내분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요번 며칠 사이에.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의 그 갈등의 요인이 어린 시절의 상처만 갖고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 학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이드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것을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며 그러면서 그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무의식 속에 남아 있으며 그리고 감정적인 처리가 잘 되지 못해서 그러한 감정이 이렇게 억압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투사된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분석학 관점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보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프로이드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죠. 우선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우선 정신의학적인 관점이 있겠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선 정신의학적으로 본다면
뇌가 손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뇌 손상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신경 전달 물질, 다시 말해서 호르몬의 언밸런스 문제다. 그래서 신경과를 가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약을 먹지요. 근데 그 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 주는 약이죠.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을 조금 이렇게 업시켜 준다든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이죠. 그다음에 아까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어린 시절에 어떤 미해결된 과제들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투사가 되고 또 성격에도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신의학자들은 우울증을 뇌 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 행동 장애라든가 또 문제 행동을 이렇게 볼 때도 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제를 전부 어린 시절의 상처로만 이해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3편에서는 제가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부부 간의 어떤 갈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또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 또 그것도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관계를 형성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인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가족 관계, 가족 체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현재 어떤 사회적인 부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된다든가 어떤 뭐 중독 증상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환경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보고 또 가족 관계와 가족 체계적 문제에서 본다면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양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했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불교인들의 관점에서는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 자식 때문에 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뭐 하여튼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전생에 어떤 업보 이렇게 또 관련을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뭐 다양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꼭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면 상담 신청서에다가 종교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인이다. 그럼 제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캐톨릭 그 교우들께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생에 무슨 업보 이렇게 또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인간을 이해하는 측면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어떤 한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3편에서 말씀드린 그 어린 시절의 상처,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 그 다음에 성이나이 이것은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이 종교는 없으신 분인데 이제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요인이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렵게 자랐고 또 남편도 이렇게 부모님께서 많이 이혼하시고 뭐 이렇게 등등등 말씀하시면서 그럼 전부 저희들의 문제가 그 어린 시절의 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만 아니고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가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선교사님도 가끔 오시고, 또 부부 문제로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독교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아주 달라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심리학적인 관점과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인간의 이해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프로이드 관점, 융의 관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의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을 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쭉 들어가서 그 내면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부모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이런 걸 이제 찾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이런 분들이 가끔 와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제가 이런 분들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정신의학과에 제가 병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가서 좀 이렇게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분은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이게 가족 관계, 가족 체계에서 온 우울증 같은 거는 상담을 통해서 가족 치료와 가족 상담을 하면 더 많이 호전이 돼요. 실제로 저희 상담소에서 이렇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개인 상담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가족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많지요. 뭐 30대가 되기도 하고 40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지금 자녀분께서 이러한 증상은 부모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상담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가족 상담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치료가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종교적인 관점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또 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신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교수님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저한테 선생님 그러면 제가 남편과 이렇게 늘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가 그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분과 상담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인지 뭔지를 알려면 제가 그분과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상담을 통해서 이게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러니까 호르몬의 어떤 언밸런스 문제로 생물학적인 관점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사역자 그러니까 전도사님 또는 뭐 그 강도사님이라는 거는 그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강도사가 돼서 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목사님이 되시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밟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부부 문제, 가족 문제 때문에 저희 상담센터를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데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녔는데 더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 이분은 확실한 불교 신자이거나 이분은 정말 카톨릭 신자거나 아니면은 기독교 교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종교가 없는 이런 심리 상담을 받다 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시는 상담사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내 남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신본주의 아니 심리학적인 그냥 관점에서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피상자께서 더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상담을 받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라는 분들이 가끔 저희 상담센터 오셔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종교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깊이 헌신적인 삶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면 just follow your heart.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힘들어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That's not your fault.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심리 상담적인 관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사역자예요. 선교를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휴식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왔는데 그냥 일반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거기서 힘들면 그만두세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그걸 그렇게 하세요? 자신을 억압시키지 마시고.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종교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받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지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또 종교가 없는지 이것도 우리가 꼭 고려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3편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들으시고 아마 그 굉장히 자기 뭐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으면서 저한테 어떻게 연락처를 몰랐을 텐데 어떻게 저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 상담센터를 알아서 이렇게 연락이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 상담을 아직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깊게 대화를 안 해봐서 그분은 어떤 측면으로 제가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인간을 이해하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4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명희 교수 그 상담 TV를 보실 때는 1편부터 이렇게 2, 3, 4 이렇게 보아간다면 배우자를 이해하고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특히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4편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이 오늘 이거 보고 계실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희 센터로 찾아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꼭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편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교수 상담TV였습니다.